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은 콘택트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콘택트 렌즈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전문적인 안경사로서 판매를 이미 여러 차례 해보시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 생각해야 될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댓글이나 아니면 DM이나 여러 가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서로 소통하면서 나머지를 조금씩 채워나가고 뭐 보충해 나가거나 좀 덜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먼저 소프트 렌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타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느냐 딱딱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있고요, 하드 콘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그냥 딱딱하냐 말랑말랑하냐 이 얘기입니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당연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이게 장점으로서는 착용감이 좋다는 게 있었고요. 장점으로서는 착용감이 있었고요. 얘는 단점으로서는 착용감이 떨어졌어요. 착용감이. 얘는 다 적네요. 그리고 얘는 단점으로서는 산소 투과율이 조금 낮았었고요. 얘는 장점으로 산소 투과율이 높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분들께서 안경과학과를 몇 년 전에 졸업하셨건 시작하신지, 안경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신지 몇 년이 됐건, 안경사가 몇 년 차이건 간에 되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기준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착용감은 이미 뛰어난 상태니까 산소 투과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 타입 콘택트 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이미 높았기 때문에 착용감을 좋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속 제품이 개발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 타입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좀 탄성이 말랑 이런 면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하시던 분들은 PMMA부터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PMMA란 재질은 산소 투과율이 0이었습니다. DK 값이, 우리가 산소 투과율을 뜻하는 DK 값이 0이었죠. 산소 투과율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실리콘이나 플루로실리콘이나 이런 걸 개발하면서 산소 투과율이 높아졌고, 이 PMMA는 아주 딱딱했습니다. 플라스틱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아크릴이라 하잖아.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산소 투과율은 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작업을 일을 해보신 분들은 만져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딱딱했었어요. 근데 많이 말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랑한 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예전처럼 두껍지 않고 얇고 말랑하게 약간은 탄성이 있게 만들고 함수율도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렌즈를 수돗물로 닦아도 된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옛날에는 렌즈에 뭐가 묻은 것 같으면 빼서 입에다 넣고 이렇게 침으로 닦고 뱉고 이렇게 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수돗물로 닦아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 안경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하지 맙시다. 예.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시는 교수님, 제가 그분한테 수업도 많이 받았었죠. 그분께서도 수돗물로 닦으라는 얘기를 흔하게 하시는데, 안경사가 식염수라도 팔아야죠. 네? 뭐래도 하나 시장을 줄이는, 우리 스스로의 시장을 우리가 줄여나가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의 렌즈는 DK 값이 함수율이 어느 정도 있어서 물을 머금습니다. 옛날처럼 쉽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눈물과 등장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식염수가 염화나트륨, 소금을 0.9% 넣고 있는 이유는, 함유해서 만드는 것은 눈물하고
같이 눈물 같은 효과를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해서 0.9% 넣는 건데, 수돗물에는 네, 나트륨이 염화나트륨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로 닦으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왜 이 이야기를? 여하튼간에 하드렌즈는 착용감을 좋게 하는 게 목표였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산소 투과를 높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한데 요즘은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지만은 이제는 이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알고 계시겠지만은 실리콘,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렌즈 재질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실리콘에다가 불소를 집어넣어서 플루로 실리콘이라는 화합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에다가 우리가 화학식으로 해서 OH-기 있죠.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거를 붙여가지고서 친수성 재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에다가. 예. 이 하드렌즈 재질이 착용감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딱딱해서도 그렇겠지만은 딱딱한 거 눈에 넣으니까 당연히 아프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눈물을 밀어내는 면이 있어요. 소수성이라 그러죠. 물을 밀어냈습니다. 근데 이 하드렌즈 재질에다가 OH기는 우리가 물이 H2O니까 물하고 상당히 가깝잖아요. 친수성입니다. 물을 아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끌어들이는, 친수성이란 걸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 그러니까 친수성 재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랑말랑해요. 네. 실리콘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창틀에다 쏘는 실리콘 있잖아요. 그 재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딱딱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얘에다가 OH-기 수산기를 붙여서 산소 물기를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래서 착용감도 소프트 렌즈고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산소 특화율은 하드렌즈급에 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실리콘 하이드로라는 게 수산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젤식이다 해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우리가 눈에 있는 초 자체가 젤식이다, 겔식이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하이드로겔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 타입 콘택트 렌즈는 예전처럼 산소 투과율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비해서 월등해요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팔리는 거는 아닌 게 맞습니다. 근데 안과의 선생님들께서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나온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전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드 콘택트 렌즈를 많이 밀고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이미 디스포저블 렌즈, 그러니까 일회용 렌즈 같은 식으로가 진행이 된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가장 진행이 더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안과의 선생님들께서 하드 타입 콘택트 렌즈를 적극적으로 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플루오레신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안경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미셨죠. 산소 투과율이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실리콘 하이드로겔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온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죠.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온 지도 한 20년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콘택트 렌즈는 아주 좀 하위로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자, 소프트 콘택트 렌즈 중에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나왔습니다. 예.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1세대 렌즈로 나왔던 게 시바비전사의 나이트앤데이, 이름 자체가 나이트앤데이에서 밤낮 끼워도 된다는 뜻이겠죠. 계속 끼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같이 나왔던 게 마슈룸사의 퓨어비전입니다. 네. 이 렌즈들이 나왔었는데, 이 당시에 나이트앤데이라는 렌즈의 DK 값을 살펴보면은 지금 보스톤의 보스톤 엑소 재질로 만든 하드 타입 콘택트 렌즈 RGP 렌즈라는 게 DK 값이 한 100 정도 된다 그러죠. 100이라는 숫자는 대단합니다. 예. 우리가 끼고 자도 된다 라고 하는 기준을 삼는 DK 값이 산소 투과율이 87이라는 이 수학적 수치로 나타내는데, 이거보다
높아요. 100이라는 숫자로. 근데 나이트앤데이는 170이 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나이트앤데이 나올 때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 정도 수치 나오는 하드 타입 콘택트 렌즈는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 일본 제품 싫어서 상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소 제 이야기 듣고 쓰실까봐. 네, 저 일본 제품 판매하는 거 싫습니다. 자,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퓨어 비전도 엄청나게 높았죠. 근데 이 제품들이 어쩌면은 하드 타입 콘택트 렌즈의 그 눈물을 밀어내는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던 건지 착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세대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착용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어요. 대신 얘네들은 한 달 동안은 렌즈를 빼지 않고 그냥 끼고 잘 수 있다라는 FDA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87이면은 사실은 받을 수 있다라고, 연속 착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높은 재질들이 못 받을 이유도 없죠. 그리고 이 두 개 회사가 서로 경쟁하듯이 한 달을 받았어요. 근데 착용감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은 초반의 제품들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마슈룸이나 이 시바비전에 이거를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교육 없이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판매를 일을 하면서 소비자분들이 오히려 불편하다, 산소 투과율이 높다고 해서 샀는데 불편하다라는 크레임을 많이 거셨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거를 판매를 시작하고서 1년, 2년, 3년 정도 있다가 CD로 해서 교육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저 아마 갖고 있어요. 사진으로 여기다 첨부시킬게요. 사진으로 첨부된 그 자료에 방금 보셨던 거 그런 식으로 나오고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걸 봤더니 첫날은 4시간, 둘째 날 8시간, 셋째 날 12시간 이런 식으로 착용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하드 타입 콘택트 렌즈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냥 무작정 끼라 그랬었어요. 이 착용 스케줄이 있다는 것 자체도, 착용 스케줄이라는 게 눈을 렌즈에 적응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동안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 워낙에 착용감이 좋아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훨씬 더 좋은 렌즈라고 나온 렌즈들이 착용감이 좀 떨어지고 소수성인 성격이 남아있어서 착용 스케줄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1세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죠. 그리고 2세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시바비전에서 에어 옵틱스, 요즘 또 이름을 바꿔서 오토 옵틱스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리고 퓨어 비전 2 이렇게 나왔었고, 여기서부터 쿠퍼 비전사의 뭡니까 이름이, 바이오피니트가 여기 또 들어가기 시작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서부터 2세대 렌즈로 해서 또 하나 나온 게 아큐브의 어드밴스입니다. 어드밴스 DK 값도 86 정도 되니까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87이면 끼고 자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렌즈 회사들이 대단히 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아칸트 아메바가 나와서 눈이 실명이 됐다. 미국에서 콘택트 렌즈를 보존액으로 썼던 게 그게 문제인 것 같다. 밝혀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제품을 썼느냐에서 20명인가 그것밖에 조사를 안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리뉴를 썼고, 몇 명은 또 옵티프리를 썼고 그랬는데, 좀 누명처럼 사실은 그 대상군이, 실험군이 너무 적고, 그리고 또 리뉴가 그 당시에 이 세척용품 시장에서 거의 세계 압도적으로 잡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 중에서 몇 명, 좀 아주 적은 실험군에서 몇 명이 나왔다고 리뉴가 문제라고 할 수 없을 텐데, 리뉴가 그때 누명을 썼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판매가 거의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 제조 회사들이 좀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큐브에서 나왔던 어드밴스 전에 2주 착용 렌즈들이 있습니다. 이 렌즈들이
어떻게 승인을 그러니까 시퀀스라고 하는 바슈룸에서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매일 착용으로, 매일 착용이라는 건 아침에 끼고 저녁에 빼는 겁니다. 이 매일 착용으로는 2주를 낄 수 있다 승인을 받고, 그리고 끼고서 살면은, 그러니까 연속 착용도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매일 착용일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적고 있네. 2주를 끼고 연속 착용이면은 1주를 낄 수 있다라고 승인을 받았었어요. 우리가 소비자분들한테 그 끼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걸 일주일 동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큐브에서 나온 제품 혹은 바슈룸에서 나온 2주 착용 렌즈가 일주일은 끼고 자도 된다라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 대학생들 MT로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여행 갈 때는 그냥 끼고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빼고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알고 계시던 분들도 안 했고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 안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게 아큐브가 그렇게 산소 투과를 높게, 아큐브 어드밴스가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2세대 렌즈라고 나오면서도 이걸 승인을 이거 이상 안 받았어요. 아예 그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초반에 그 1세대 렌즈라 나왔던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들은 한 달 연속 착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침에 끼고 저녁에 빼도 된다면은 한 2달 써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안 알려드렸죠. 소비자분들한테 이 렌즈 2달 껴도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죠. 하면 안 되죠. 안경사의 입장으로서. 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나온 그 2세대 렌즈라는 것들은 에어 옵틱스나 오토 옵틱 3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퓨어비전 2나 뭐 최근에 나오는 2세대 렌즈라는 것들, 바이오피니티나 15일 연속 승인 받았습니다. 산소 투과율도 뭐 전에 렌즈보다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예전엔 산소 투과를 높게 만드는 걸 아주 최고의 지상 과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착용감이 월등하게 뛰어나요. 그리고 DK 값도 아까 연속 착용의 기준이라는 87을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연속 착용 승인 받았습니다. 얘네들이 한 달 연속 착용 승인을 받지 못해서가 아닐 거예요. 다만 뭐 미국이란 나라가 특히 그렇고, 소비자가 그거를 끼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뭐 몇백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 이 정도는 뭐 100명 중에 1명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승인을 받는 거죠. 길게 받으려고 애를 안 쓰죠. 예. 하지만은 그 당시에 승인되어 있는 연속 착용 기간보다 짧아졌다고 그래서 하드 타입이나 소프트 타입 렌즈가 품질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최근에 3세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데이로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렌즈를 갖추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왜냐하면은 여러분 너무 심합니다. 예, 가격을 너무 심하게 쳐서 저 혼자 판매하는 브랜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브랜드 아직 뭐 저희 매장 근처에 있는 데서는 안 갖추고 있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그 렌즈가 저를 겨냥해서 막 근처에 써붙일 거예요. 자, 오늘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 이만큼만 얘기할게요. 짧았지만은 좀 괜찮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얘기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